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2명 나왔습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북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후 첫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선에서 보여준 전북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습니다. 경찰이 선거비리 세 번째 선거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보완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내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22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벌써 절반을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지방의원 후보까지 단일 대우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전북도의회를 구성할 지역구 의원은 36명. 이 가운데 60%가 넘는 22명이 투표 없이도 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만큼 공천 파동도 격화하는 상황. 경선 후보 무너지기, 문자 방송 등의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시민들은 요구하지만 변명으로 선거운동도 찬반 투표도 없이 주민 대표가 되는 민주당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의원도 36명에 이릅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 10명, 지방의원 183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전체 선출직의 77%가 넘는 독점 형태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8년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기초의원별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은 1.7건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기에 동일 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폭이 좁아지면서 정당 공천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앞세워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텃밭이고 저 역시 민주당원이지만 민주당원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위원장님의 전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시장은 시민이 뽑아야 되는 게 맞고 군수는 국민이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2006년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해 유능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정당 공천제.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북의 정치 풍토상 공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북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천호성, 김윤태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9일과 20일 오전 9시 20분 25번 채널에서 2차례 방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후 첫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선에서 82.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전북이 압도적인 표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의 폭로로 불거진 선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 번째 선거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서류 보완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선거 브로커 2명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시청 인사권을 요구한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선거가 끝난 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 등 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행정구역과 조직, 기관 등의 관리는 물론 분야별 예산 계획을 세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산업진흥,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고 책임집니다. 자치단체장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청소년, 여성복지 정책을 세우고 청소환경과 공공보건, 재난안전까지 국가가 지역까지 챙기지 못하는 일들을 도맡습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국가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또 지역 상공업과 농림, 수산 등 지역 산업진흥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 주민 소득을 올려야 지역 경제 자립과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한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시개발, 대중교통 정책도 세웁니다. 지역 문화를 지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사회기반 시설을 배치해 지역민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각종 국비사업과 철도 유치, 광역교통망 사업 등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계획 수립 말고도 소통 능력과 정치력까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더 요구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다원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익과 가치의 갈등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조율할 것인가, 그런 갈등 관리 역량, 그리고 이러한 갈등 관리 역량을 어떻게 또 거버넌스 역량으로, 즉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숙의하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주민의 눈으로 자치단체 정책과 각종 사업 집행을 견제 감시합니다. 주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 주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입니다. 수백 수천억 원의 주민 세금을 쓰는데 조금이라도 낭비가 있을 수 없기에 지방의원에게는 적극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만의 각종 계획을 세우고 주민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를 견제 균형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역량들을 조금 더 갖춰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지역에서도 책임 행정과 책임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몰두하는 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4년간 믿고 맡긴 역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네, 코로나19 안정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라 5월부터 각급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잦아들었던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 등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 전북의 수두와 볼거리 감염자 수는 각각 1,954명, 848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 발생 건수보다 각각 74%, 46.4%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급 내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착용, 비대면 수업 등의 학교 내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이 비말로 감염되는 수두와 볼거리의 감염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나 5월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고 있고
신체 활동 중심의 단체 교육 과정도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수도와 볼거리의 감염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열을 동반한 발진성 수포가 몸에 생기는 수두와 이하선이 비대해지고 또 동통을 동반한 볼거리는 학교 개학 시기가 시작되면 환자가 늘었다가 방학 기간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학생들이 교내 생활을 하며 단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북의 초등학교는 수두의 집단 감염이 40도보다 많아서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전직 교육장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 선언에는 전직 교육장 3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유지 강화할 수 있고 무한 경쟁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윤준병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산림조합 관련 분식회계 유무와 배임 여부에 대해 당사자인 김민영 후보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공천 배제 사유를 올린 윤 위원장의 글을 나열하며 선출직으로 나선 만큼 본인에 대한 의혹은 직접 유권자인 시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설식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과 계층, 지역을 감안해 꾸려졌습니다. 김 후보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적이고 틀에 박힌 선대위 조직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선대위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